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스마트한 빔 스토리 사회를 맡은 최용성입니다. 저는 항상 패널로만 있다가 이렇게 제가 사회를 보게 되니 너무 어색하고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 소장님의 그 빔 스토리를 잘 듣기 위해서 한번 사회자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스마트한 빔 스토리 관련돼서 저희가 인터뷰처럼 진행을 할 두 분의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김영근 소장과 M2A 워크샵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한 김형욱입니다. 저희는 일반 건축과 철도 건축 설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레빗과 BIM을 활용해서 모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네. 왜 젊은 건축사 사무소인 거 얘기 안 하시나요? 네, 젊은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네. 보시는 것보다 화면보다 굉장히 젊으십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훈 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2A 워크샵 건축사 사무소를 공동 창업하였다가 2020년부터 네버메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오늘 두 분 M2A와 네버메스 건축사 사무소 두 분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주요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BIM으로 설계를 했던 대표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분만이 갖고 있는 설계 방식, 그 다음에 팁 앤 트릭, 그 다음에 2D 설계랑 비교했을 때 BIM 설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인터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좀 실질적인 실무에서 어려웠던 점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김영 소장님, 저희가 부탁드렸을 때 이제 8개의 프로젝트를 꼽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 프로젝트라고 이제 꼽은 거는 이유는 이제 처음 했던 BIM 프로젝트 영운제 같은 경우가 좀 기억에 남는 편이고 단독주택이었고 개인 건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BIM으로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던 프로젝트라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이제 수산물 저장 창고 현상 설계를 이제 저희가 한성건축과 같이 BIM으로 설계를 해서 당선이 됐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김영근 소장의 네버메스 건축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9호선이라든가 최근에 진행한 그리고 경주 상가주택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저희한테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근 소장님은 혹시 이 중에서 대표 프로젝트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다 기억이 생생한데요. 일단 도화동 골목재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한 기존 골목길 일을 BIM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측을 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가지고 각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화를 시키고 주민들과 소통을 했던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고요. 특히 또 포항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상 설계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인데 저희가 야근 없이 한 달 동안 과자도 먹어가면서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라 많은 추억이 많네요. 네. 협업하는 그 한성건축에서는 밤을 새고 두 분은 이제 빔으로 작업을 하니까 밤을 안 샜다 이런 건가요? 예, 저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대표 프로젝트를 2015년도부터 시작하셔서 두 분이 계속 BIM으로 작업을 하시고 계신데 BIM으로 현상 또는 이제 뭐 수위 설계부터 다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또 하는 계기? 뭐 이런 것들. 원래 학부 때부터 이제 3차원 프로그램을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한 2005년도쯤에 이제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설계도 되면서 도면도 되고 이게 굉장히 신기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회사의 실무에서도 조금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개소를 했을 때, 저희는 앞으로 이제 모든 설계를 BIM을 활용하거나 레빗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김영근 소장님은 혹시 BIM으로 설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학생 때부터 일단 관심이 있어서 계속 스터디를 해왔고요. 그 이유가 제가 조금 게으르면서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건 잘하고 싶고, 지겨운 도면화라든지 이런 거는 학생 때부터 좀 자동화 될 수 없나 이런 관심이 많아서 계속 연구를 해오다가 혼자 나름 회사를 가서 실무를 하면서 조금 적응형이 된 거죠, 이제 저만의.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프로젝트 중에 그 요 건물을 하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개인 건축주가 경주에 그 상가 주택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디야 그 점주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좀 1, 2층에는 이제 교회형 이디야 커피숍을 원하셨고 3층에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설계해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열린 건축주 분이라서 좀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가운데 브릿지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김영근 소장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소규모, 대규모까지 다 BIM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두 분이서만 모든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외주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밑에 직원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두 분이서 실제 직접 다 작업을 하시나요? 네, 현재 별다른 파트너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MTA 건축사 사무소를 같이 운영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BIM이 능숙을 해서 거의 2명이서 김영근 소장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모자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통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같이 구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문의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로서의 이제 협업은 언제든지 가능을 하고 검토를 하지만 고려를 하지만 이제 그 전환 설계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유튜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용역을 해달라고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네, 조금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요청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를 BIM으로 할 뿐이지 BIM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러진 않는다. 네, 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김영훈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네, 이게 초등학교의 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사용자 참여형 설계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해서 의견을 모아서 디자인을 하고요. 기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요. 중간에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해야 되는 수정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마다 현장이 다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도면도 없는 데도 있고요. 요거 역시도 그냥 아이폰에 스캔으로 측량을 해서 리캡으로 환경을 모델링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설물들을 BIM으로 만들어 간 사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하지만 저희가 가진 모든 기술들을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3D 스캐닝해서 주변 지형을 레빗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어떤 그 놀이터나 이런 시설물들은 라이노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인사이드 레빗으로 해서 이제 레빗으로 갖고 들어온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사이드 레빗이 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SAT 방식으로 가지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많이 편해져서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대표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빔으로 이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 설계의 장점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들 또 웨비나에서 다 장점을 얘기를 하니까 최대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하지 마라, 뭐 이런 단점이 무엇일까요?
딱히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초기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이제 계획안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필해야 되는 입장에서 BIM이 툴이 조금 CAD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변화되는 추세로 봐서는 좀 더 시간이 효율성에 맞춰서 진행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단점에서 좀 극복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BIM 설계 소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단점이 기존의 프로세스나 어떤 방식이 좀 바뀌는 거에 대한 적응력? 네네. 네, 그런 게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김영근 소장님은 혹시 BIM 설계의 최대 단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작업과 비교했을 때 단점인데요. 요즘에 프로젝트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BIM 프로그램이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족한 어떤 기능이나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특수한 것들은 다른 소프트웨어나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터디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팀 작업을 할 때 문제이긴 한데 팀원들이 어떤 실력의 임계점이 넘어가야지 이게 원활하게 작업이 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기존 작업에서는 작도 위주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았는데 이제는 진입 장벽이 일단 높아졌고 그 벽을 넘어야지만 좀 원활하다.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무자들은 또 열심히 했을 때 이제 또 결정권자 분들이 아직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기존 2D 작도 위주의 작업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분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으나 조금 느리다. 이게 참 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IM 설계를 하면 이제 가장 최대 단점이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BIM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각각의 개인 캐파빌리티가 좀 BIM 설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최종 납품할 때 검수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이건 BIM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게 최대 단점이라는 거죠. 네. 뭐 저는 많은 분들이 BIM 설계를 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빔으로 먼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이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막 빔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최대의 단점이지 않을까.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최대의 단점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런가요? 듭니다. 저희가 또 다른 설계사무소랑 얘기를 해보면은 기존의 소장님들은 3D 도면 보면은 난 머릿속에 3D가 다 올라와. 이 라인을 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 노란색은 구조벽이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보도 많이 아시고 머릿속에 다 3D로 있는 거를 단지 컴퓨터 툴에서 화면상에서 3D로 보여지는 건데 왜 다 BIM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BIM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적인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성 설계 방식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요. 기성 설계 방식이 이제 도면 위주의 작도 방식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CAD로 해도 이제 결국은 선으로 표현하는 작도 방식이었다면, 좀 BIM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델링을 3차원 공간에서 시공을 하면서 설계를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작도를 위한 직관적인 방식에서 약간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을 해가는 약간 우회적인 직관 방식이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차원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은 CAD보다는 익히기 어렵다는 조금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BIM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2D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D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D 설계는 내가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레이어를 가지고 작도를 하는 방식이니까 익숙하게 수정할 수 있지만
BIM 같은 경우는 그걸 수정하고 나면 거기에 걸려져 있는 것들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니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김영훈 소장님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그 실장님들이죠. 머릿속에 2D 도면을 보면 다 3차원이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몇몇 뵀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그분이 모든 도면을 그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시각화되면서 같이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BIM을 한 번에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점점 규제나 어떤 요구사항은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를 정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작업 방식이 조금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김영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3D에서 이제 CAD 도면으로 이제 추출을 하면은 빔에서 세움터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앱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뭐 저희가 아직도 약간은 좀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협력업체의 전달은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계속 말씀은 드립니다. 저희가 레빗으로 작업을 했고 3차원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도면 이외에 칼라 도면이라든지 3D 파일이라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스케치업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설비 분야나 구조 분야는 저희의 이제 설계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도면을 건드린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백으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었고요. 세움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CAD 파일을 변환을 해서 다른 리터치 작업을 하지 않고 올려도 PDF를 같이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해주는 지자체가 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주 그 상가 프로젝트도 별다른 CAD의 어떤 세움터를 위한 리터치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설계를 허가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저희가 그 설계를 해보면 협력업체 측에서 요즘에는 이제 3D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3D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칼라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2D 도면은 역시 퀄리티가 안 좋은가? 라고 저희가 사례를 받아봤는데, 김영훈 소장님, 뭐 이거는 BIM으로 다 그린 도면이잖아요. 네, 요거는 기존 도면이고 기존 도면이고 요게 BIM 도면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도면은 굉장히 보기 편하게는 되어 있는데 정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도면에서 그 스케일에 맞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게 기존 도면인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계속 3차원 정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요 도면의 요 장면은 어떤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저희 도면의 목표고요. 그래서 다음도 한번 보시면 지금 요게 저희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 평면이 3차원에서는 저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왼쪽 도면을 보시면 기존 2D 작업 익숙하신 분들은 저 지시선의 위치라든지
치수에 못 쓴 간격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겁니다, 지금도. 아, 그쵸. 예. 좌측 정렬이 안 됐어요, 텍스트가. 네,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하는 건 저 위치가 아니고요. 그거를 정렬하는 시간에 오른쪽에 있는 3차원 정보를 전달하자.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시간은 다 똑같으니까요. 네. 시간에 하고 다만 저 3차원에도 같은 정보가 표기가 되면 되는데 그거마저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 정보만 넣자 했을 때도 실제 다른 협력자분들이나 건축주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 경험에서 해보니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도면도 보면 아, 요것도 네. 같은 상황이죠. 이게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도면을 보면 저렇게 평면만 작업 위주로 하겠죠. 네. 근데 저희는 토목 구조까지 하는 김에 같이 모델링을 하고 정보를 기입했기 때문에 이 도면을 토목 분야의 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통도 하고 의견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작업하신 도면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놀랐다기보다는 재밌다고 느꼈던 게 2D 주석으로 한 거는 다 약간 그 핫핑크색으로 다 라인을 쓰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모델링이랑 주석이랑 작업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작업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다 BIM으로 해서 이제 시공사에 이제 전달했던 도면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도면이 언제까지 흑백이냐.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컬러나 어떤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네.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굳이 뭐 도면 추출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BIM으로 작업을 하면은 정말 작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떤 웨비나나 이런 거 보면은 빔이 뭐 빠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뭐 프로젝트 규모나 아니면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충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노하우가 쌓였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한 4층 규모의 한 일반적인 근생이나 아니면 뭐 상가 같은 건물들을 설계할 때는 캐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그보다 규모가 작을 때는 캐드가 좀 더 빠를 것이고,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면 갈수록 저희는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BIM이 훨씬 더 빠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겠지만 이제 패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업자의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설계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저희가 김영근 소장과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렇게 저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영훈 소장님 어떤 부분이 작업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네.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이 이미지는 간섭 체크를 이제 레빗이죠. 여기 안에서 메뉴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어디가 객체끼리 간섭이 됐다라는 보고서 같은 것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체크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 높은 것들을 저희가 먼저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섭을 없애는 것도 BIM 작업에서는 중요한 작업인데, 기존 작업에서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아까 그 실장님들이죠, 그 네. 초능력자분들이 한 작업을 꽤 하셔야지 이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알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사례로 하나 보여주셨어요.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빨랐다라는 네.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 자료들은 저희가 보시는 관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러프하지만 진행이 되면서 상세히 가는 그 과정을 즐기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가면서 산출되는 것들이 이제 더 정확해지고 명쾌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게
프로젝트 마감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나 그 프로젝트 마감 시간 이내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그런 산출물들이 다양하냐 뭐 그런 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빠르고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빠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구축하기가 살짝은 힘들지만 초반에 그때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좀 지나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3분의 2 지점이 지나면 산출물들이 저희 경험상 대량 산출이죠. 대량 생산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것들 또 BIM 설계 우리는 뭐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들으시는 처음 빔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BIM 관련된 팁 앤 트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BIM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CAD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됩니다. BI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3차원으로 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할 때도 기준 틀을 잡고 세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BIM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작업 환경 설정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좀 세팅을 해야 협업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꼬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패밀리가 꼬이거나 이런 형식이 적어집니다. 특히 협업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주 쓰는 템플릿이나 아니면 패밀리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파라메트릭 요소들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제 좀 매뉴얼화 시켜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팅이 잘 돼야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해외에 잘 되어 있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저희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BIM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저희가 워크 쉐어링을 꼭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설계들도 협업을 하지만 주거니 받거니에서 동시에 작업이 안 되는데 이제 BIM은 레빗의 ABC 프로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콜라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이제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BIM도 숙련자가 굉장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숙련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의 숙련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PM급의 숙련자가 됐든 적극적으로 그 숙련자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그 패밀리나 아니면 템플릿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구축할 여력이 안 되면 해외에 있는 템플릿 같은 게 그렇게 저는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10면 네네. 살 수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사서 이제 내가 구축하려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레빗에서 장점이 이제 워크 쉐어링 여러 사람이 한 파일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을 한다면 이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소장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업무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게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인데요. 저 에스컬레이터가 유료로 구매한 복잡한 패밀리였고요. 네, 저걸 만들려고 했으면 힘들었겠죠. 네, 네, 그리고 저런 패널이나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커튼홀 패널로 하자. 기본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구성해야지 우리의 그 실제 스펙, 제품 스펙에 맞출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파라미터를 걸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요것도 하나. 네, 네. 이것도 그냥 점자 블록인데요. 네. 저게 바탕 마감이 계속 변화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근데 저것만 딸랑 만들기는 쉽지만 이제 바닥 마감이 변경되는 거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좀 파라미터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드는 패밀리에는 좀 많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아까 네. 김영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좋은 말씀의 사례들이죠. 그래서 저는 노하우라고 한다면 별건 없고요. 첫 번째는 아카이브를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패밀리가 됐건 아니면 구매한 패밀리도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 두고요. 그리고 네. 팀원들끼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요거를 수정하고 싶으면 뭘 만져야 되나 네. 그걸 다시 또 스터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혼자서 95%만 하자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델링이고요. 모델링을 100%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100을 쏟느니 95%를 완성도를 높이면서 한 70이나 한 80 정도의 노력을 쏟고 나머지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스크립트 영상이 네, 요런 네, 네.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저희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작동만 되면 된다. 네. 그래서 95%의 마인드로 작업을 해서 프로토타입이죠. 이런 것들을 해두고 또 이것도 아카이브를 잘 해두고요. 네. 또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한 팁이 되지는 못하고요. 네. 열심히 하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템플릿이나 패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포를 하려고 제가 예전에 썼던 프로젝트의 패밀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다음 웨비나 때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그 지하철 역사 설계했을 때 이제 대안 검토했던 부분들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하철의 이제 자연 채광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쾌적성을 위해서 천창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네. 그 모양이 어때야 되냐, 또 그게 상단의 보행자들의 간섭은 또 어때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크게 대안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대안 검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 같은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과 쉽게 소통을 해서 빨리 결정했던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드렸는데 다들 이제 보시고 이게 네.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죠. 그 두 분의 결국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는 많은 DB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어떤 소스들이 많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금 M2A는 강남에 계시고 네버메스는 강북에 계시죠. 네네. 그 두 분이 이제 회사가 이제 분리되면서 위치가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좀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오토데스크사의 ABC 프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런 기능이 막연하게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은 모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현재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활용을 해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고 뭐 싱크 속도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비용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협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ABC 프로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VPN을 써서 서버를 구축을 못 하셔서 클라우드 구축을 이제 쓰셔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시니 오토데스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용 선생님 어떻게 네. 작업하셨나요? 뭐 작업은
저희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외에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모델링 안에서 정보를 다 기입하는 게 조금 불합리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공유 노트나 메모 플랫폼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끝까지 아카이브로 남기고요. 네. 그리고 BIM 작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ABC 콜라보 제품으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좋았던 게 그 백업을 거의 싱크할 때마다 무한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실수했더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몇 번이나 형님 요 슬라브 못 보셨나요? 상황에서 네.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고 효율도 높았던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화면을 웹상에서 보거나 아니면 리비전 남기는 거를 뭐 레빗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에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면서 얘기하셨다는 그 사례 이미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런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이 3D 이미지로서 서로 간의 소통이나 아니면 이제 설계자 간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뭐 아니면 설비 회사 이런 부분의 소통도 했지만 이게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 기반 본부에 있는 그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실시간으로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를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하철역 용역 발주 방식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근정건축의 김지호 부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 정거장 구조물은 노반 구조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에서 모델링을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이제 아예 BIM 설계로 나오는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한 프로젝트였고요. 2D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를 설득을 해서 BIM을 진행을 하겠다고 단독 이제 건축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자체는 노반 분야에서 그 구조물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구조 모델링을 한 케이스고요. 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상 이제 저희가 일반도 인터페이스를 통하던 방식으로 특히 이제 레빗을 활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했습니다. 그 노반 구조 모델링은 이미 돼 있는 걸 받으셔서 아닙니다. 노반 구조에서는 오로지 2D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돼서 질문이 노반 구조물 모델링에 대한 것도 과업 범위에 있었고 설계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오로지 2D로 발주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분야에서 3D로 이제 이 레빗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였지 이게 뭐 BIM으로 나온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 분야가 전부 다 BIM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이제 다른 분야의 그 2D로 설계 있는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3차 모델링을 다 했고요. 거기에 이제 건축 설계 자체를 2D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범위가 3D를 한 케이스입니다. 빔으로 발주한 건 아니지만 2D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빔으로 작업을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는 다른 분야는 다 DWG 파일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건축 분야에서만 이제 BIM으로 레빗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가 진짜 좋아했겠네요. 이제 건축 발주자 측에서는 좀 많이 좋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전 분야가 좀 같이 설계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노반 구조물을 이렇게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만든 걸 적극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또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또 상상진화에서 또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PPL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BIM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파트너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이스토어나 이런 것들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 골드 파트너인 상상진화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뭐 좋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장점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 같이 작은 회사는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생소한 플랫폼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럴 때 구글링을 하는 것도 저희는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지원이 이제 저희도 실력이 늘어가면서 지원이 어디까지 되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기술 지원부가 계시는데 거기서는 굉장한 그 API까지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네. 고수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폭넓은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BIM을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지원받고 네, 재미있게 네,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나는 BIM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잘 하지만 혹시 모를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서 보험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파트너의 어떤 지원들을.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소규모 설계 사무실은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 효율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하고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파트너사가 있고 그 기술 지원이 원활할 때 저희가 이제 그게 더 세이브가 되고 프로젝트도 효율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래로 계속 파트너사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그 상상진화 마케팅 분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훈훈한 표정을 짓고 계실 근데 것 같습니다. 진실입니다. 저희 뭐 다른 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초창기 도입부터 좀 상황이 저희도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파트너사분들 상상진화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많은 서포트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가 2D 설계랑 BIM 설계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허선미 건축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아까 지하철 역사에 추가된 레빗 모델링은 용역 대가 없이 파일럿 개념으로 하신 건지 또는 그냥 우리는 원래 그 방식대로 설계를 하니까 그냥 진행을 하신 건지 뭐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둘 다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하철 프로젝트도 저희가 최초였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말 그대로 모험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패밀리들 많이 활용을 못했고요. 신설 패밀리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야 했고 또 만들었어야 했고 또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저희한테도 이제 지하철을 BIM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시작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2D로 발주됐었기 때문에 이제 뭐 타 분야나 BIM 설계에 대한 용역 대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개소하면서부터 모든 프로젝트는 BIM을 해보자. 이 프로젝트도 전략적으로 BIM이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한 시간을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둘이 협업을.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면 작업을 위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더 싫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바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문제가 있었지 오히려 뭐 이걸 진행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고민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용역 대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노하우를 쌓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개념으로 시작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 간소화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 김영근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도면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일 큰 걱정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도면을 저희는 정의 내리기를 다시 저희끼리 설명서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요. 추구하는 거는 좀 이케아 설명서처럼 명쾌하고 정확하면 된다. 이게 저희의 개념으로 잡고 거기에서 다시
BIM은 그 관점에서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가 그걸로 재정리를 해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면 간소화라는 게 기존의 작도 위주의 방식에 대비한 용어 같은데 네. 도면이 간소화된다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저희는. 네. 왜냐하면 도면이 양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더 확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백이 많아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그런 정의한 저희 나름의 그 개념에 따라서는 간소화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먼 얘기고 더 간소화라기보다 더 명쾌해야 된다. 이게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컬러나 아니면 3D 스캔 자료나 단면, 3차원 단면, 렌더링,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모델과 연동된 것들 이런 것들을 끝없이 제공해드린 네. 그게 저희의 도면 간소화라면 간소화한 것 같고요. 사례 영상을 네. 보면서 혹시 설명을 아, 좀, 네네네. 네. 요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아이폰으로 스캐닝해서 길을 재생기를 만든 아, 네, 그 맞습니다. 프로젝트인가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굉장히 복잡한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BIM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걸 먼저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아이폰으로 간단히 스캔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스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랑 같은 뷰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진도 계속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좀 명쾌하게 만들어 가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도면의 간소화라기보다는 도면 양은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도면 한 장 한 장에서 보여지는 게 마치 이케아의 안내 조립도처럼 약간 커뮤니케이션 편한 도면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김영국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국 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면이 명쾌하고 정보만 잘 전달되면 되지 이게 형식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사수에게 배웠던 방식이 도면은 꽉 차야 되고 레이어가 맞아야 되고 정렬이 돼야 되고 치수선 높이가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도하는 방식의 설계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설계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으로 작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델링 통해서 3차원을 시공하는 방식이고 그 안에 정보가 있는 설계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제 뭐 도면의 정확성이 명쾌하면 되지 이렇게 꽉 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데 굳이 공통상세 같은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해서 도면 장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방식은 저희는 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3차원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공통상세보다 직접 상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이나 이런 3D 스캔이나 아니면 저희가 3차원 이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불필요한 도면들을 줄여서 간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 프로젝트도 아까 도면 시트지에 여러 개를 배치를 해서 무조건 다 꽉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도면에는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3차원 이미지로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면 그다지 그렇게 도면 형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여주신 이미지들을 보면은 저렇게 3D로 설계를 해서 치수나 이렇게 데이터를 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이제 도면 간소화라는 거는 도면량이 늘 수도 있지만 그 도면 한 장 한 장에 다 꽉 채우기보다는 좀 커뮤니케이션 편한 도면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도면을 채워야 되는 강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김영욱 소장님께서 답을 내려주셨어요. 안 채워도 뭐 되지 않냐? 옛날처럼 뭐 PDF로 전달하는 거지 출력을 뭐 하고 막 한 장 한 장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만 충분하다면 꼭 채우지 않는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BIM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김영훈 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건축 프로젝트가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수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또 설명드리자면 조금 설명이 길 수도 있는데 건축가가 그 노란 선을 그려서 고민을 해서 벽을 그렸는데 그 결과물이 작도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도면인 거고 그러면 시공자나 건축주가 그걸 다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고민으로 이 선을 그렸는지 역설계를 해야 되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최초의 그런 의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는 좀 기존 작업은 좀 변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되게 높다, 마찰이 심하다, 마찰 비용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BIM 작업을 이제 그거를 상세하는 장점이 이제 중요한 점인데 BIM에서는 알다시피 벽은 그냥 그 객체 벽입니다. 가상의 벽이고요. 거기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기입할 수 있고 관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의 과정들이 최대한 데이터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든 뭐 도면이 됐든 뭐 표가 됐든 산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보는 사람이 이 정보를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 재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요렇게 섞어서 보고 싶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는 좀 고민을 할 수 있고요.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화 정확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소유의 마음이랄까요? 네. 욕심을 조금 버리자. 이게 모든 걸 또 담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적정선에서 이렇게 멈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짜고 BIM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것들은 빨리 작업을 하고 그 후로 다른 작업이 편한 것들은 빨리 뭐 라이노 인사이드가 됐던 CAD 주석 작업이 됐던 넘겨서 이제 작업을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영욱 소장님께서는 BIM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해보고 이제 김영근 소장과 많이 작업을 해봐도 처음에 초창기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 이 프로젝트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이 BIM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잘 짜는 게 굉장히 나중에 도면을 만들던 아니면 그러니까 파일을 활용을 하든 정보를 담던 협업을 하든 특히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프로젝트는 이제 건축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노반이라는 분야에 이제 구속되어서 움직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그런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 건축은 노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BIM이나 레빗 세팅을 그거에 맞춰서 파라메트릭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일반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이 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한 파일 안에서 모든 걸 작업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아,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조와 아니면 뭐 스킨과 이런 건축을 좀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초반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IM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빔 코디네이터가 지금 현재 뭐 어떤 분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이 모델링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도 되고 그 작업이나 협업을 하는 데 내에서도 좀 원활하거나 공통된 작업 방식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초기에 BIM을 할 때 이제 김영근 소장과 세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BIM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코디네이션, 일정 네. 그 PM이 결국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 그 외에도 또 사례로 이제 보여주셨던 뭐 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레빗 관련된 거 있는데 질문이 또 하나 주셨어요. 그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쵸, 자체적으로 하셨겠죠. 뭐 근데 저희가 인력이 없으니까 네. 네, R&D이자 네, 작업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주신 질문 중에 Q&A는 제가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신데 그 BIM 개척자로서 또는 선구자로서 어떤 고충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고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해소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설득의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했겠지만 좀 비용의 문제도 있었고 시간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고충스러웠던 거는 일단은 기존의 설계 방식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구축해야 되는 시간,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발주처나 건축주분께서 생각하시는 설계 시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3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초반에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해야 되는 점, 또 회사를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시간들이 좀 고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하지 않은 작업과 대중화되지 않은 설계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제 BIM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 레빗을 활용해서 설계를 했다. 이 부분들이 항상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 부분들이 기존 설계 방식하고 좀 달라서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같은 설계를 하는데 똑같은 정보 전달을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시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시절이 돼서 그런지 많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 소장님 혹시 어려운 점 한 가지. 네, 설계비가 작다. 너무 작죠? 네, 늘 작죠. 고충이 결국은 비용이죠. 저희도 더 이제 BIM 관련 인력을 늘리고 싶으나 비용이 아직 책정이 안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좀 많이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초창기에 마상을 읽고 네, 집에서 니체를 읽으면서 니체라는 책이 집에 있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힘들 때. 그래서 잘 돼서 지금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고충은 없고요. 적절한 비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그 설문조사를 하시면은 경품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상상진화에서 하는 웨비나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설문조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서는 그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면 빔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인터뷰 형태의 어떤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두 분 소감 한마디씩만 빠르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요 즐거운 분들과 같이 이런 재미난 방송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얼굴이 풀리셨어요. 그게 너무 네. 아쉽습니다. 네, 김영근 소장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비아인계 유재성님과 같이 방송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좋아하는 분들과 이렇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두 분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것까지 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거를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오토데스크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김영욱입니다. 네, 네버메스 건축사 사무소 김영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